자, 휴업표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단원이 인장 등록이죠. 자, 인장 등록이라는 단원도 한 지문의 한 문제인데, 인장 등록은 제목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인장은 뭐합니까? 등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뭐 오늘 한번 듣고 다 되겠습니까? 이제 시험 칠 때까지 인장은 등록사항이다. 계속 제목을 강조합니다. 이 단원 안에 신고라는 말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사용할 인장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제목부터 잡아라 그랬죠. 인장은 등록한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등록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그죠? 인장이 뭡니까? 이래 물어가지고 황당했습니다. 난 인장은 당연히 알고 등록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인장은 도장입니다. 도장. 그래서 중개행위에 사용할 도장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이 도장을 왜 등록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인장 등록이라는 게 그죠? 거래 계약서가 중요한 서류잖아. 그죠? 3억짜리를 팔겠다, 사겠다. 그럼 중요한 계약서를 아무 도장이나 사용한다면 나중에 그 계약서가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내가 쓴 거다, 아닌 거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개공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반드시 이것으로 쓰겠다라고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인장 등록의 의의입니다. 첫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말로 했던 거죠. 개공사 및 소공사가 중개 업무의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고자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가볍게 읽고 한번 물어볼 겁니다. 2번, 1번. 인장 등록 의무자가 누굽니까? 개공사, 소공사. 두 사람을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법조문에 인장 등록은 두 사람이 합니다. 1번 개공사가 등록합니다. 2번 소공사가 등록합니다. 그럼 이것만 가지고도 문제 물을 수 있는 것.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은 중개보조원도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OX. X주로 하시겠습니까? 개공사, 소공사 잡았습니다. 언제까지 등록해야 됩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이거를 업무 개시 7일 전 이런 문제에 당한다고. 그죠? 그래서 도장은 계약서 쓰기 전까지만 등록돼 있으면 되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 그 다음, 변경 등록의 시기. 변경이 뭐죠? 인장을 사용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될 수 있겠죠. 그럼 변경은 언제까지 한다? 7일 내로 변경 등록합니다.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이거. 그 7일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인장 등록은 7일 전까지 해야 한다에 당하면 안 된다고. 인장 등록은 언제까지고요? 업무 개시 전. 변경하면 7일 전까지. 됐습니까? 변경하면. 그 다음,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됩니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등록관청이지 동사무소에 등록한다. 이런 문제에 당할 수가 없죠. 등록관청에 등록하는데 지난주 공부했죠. 등록관청은 어디지요?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그래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 갈로 안에 제일 밑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도 어디가 산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분사무소 지점에 관련되는 내용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점에 관한 것은 전부 어디서 처리한다?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있고 뭐 경기도 하남시에 분사무소를 둔다면 하남시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어디 가서 등록한다? 주된 사무소 강남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지점에 관련되는 것은 전부 본점에서 처리한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면 5번 인장의 등록 방법. 법인의 인장 등록은 줄 것입니다. 인감증명서 제출로서 가름하는데 개인은 사무소 등록 신청 시 또는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등록하고 6번 등록 인장의 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줄쫙 긋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사와 부칙6조 소공사는 주민등록상에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 7mm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합니다. 옆에다가 막도장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게 막도장입니다. 2번 법인인 개공사는 1번 주된 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동그라미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자, 보증하는 인장에 줄 닦아놓고 밑에다가 지배인 이렇게 적어놔야 돼. 를 등록할 수 있다. 그게 지배인이라고 옆에 적혀져 있네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합니다. 자, 지금 빠르게 많이 읽었는데 다시 정리하기를. 자, 인장 등록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공사, 소공사. 그런데 개공사만 보면 세 사람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개공사의 종류 첫째 뭐? 법인인 개공사, 공인중개사인 개공사, 부칙6조를 개공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등록해야 될 인장은 지금 보다시피 공인중개사와 부칙6조, 소공사는 무슨 인장을 등록한다?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얼마? 30mm 이내인 인장을 등록하는데 우리는 요거를 일명 막도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도장 하나 있습니까? 여러분 막도장 하나 있죠? 자, 여러분 막도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있는데 가로 세로 7에서 30mm 들어가는 도장을 우리는 일명 막도장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막도장을 등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을 인감도장을 등록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렇게 바뀌었다고 막도장으로.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도장이라는 말을 자꾸 던지는데 법조문에 막도장을 등록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이름이 있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우리는 일명 뭐라 부른다? 막도장이잖아. 그죠? 이름이 2개, 3개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자기가 하나 있으니까 혼자 있는 줄 알지. 나훈아가 본명이다 아니다? 나훈아 본명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훈아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나훈아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옛날에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앙드레 김 본명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본명이 김복남인가 그렇습니다. 억수로 촌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람이 이름 2개, 3개인 사람 많아요. 예명도 있고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까따리나 뭐 이런 이름도 또 하나 있어요. 자기 이름에.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또 법명 이런 것도 하나 있고 붓글씨 쓰는 사람은 호도 있어요. 호. 사람이 또 학교에서 쓰는 이름 다르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 다르고 다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법에 이렇게 정해놨다고요. 주민등록상에 있고, 그죠?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해야 되지. 여기다가 나훈아 이런 거 등록하면 안 돼. 그죠? 나훈아는 이름이 더 유명한 이름이지만, 그죠?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규격을 딱 줬어요. 가로, 세로 7에서 30mm 이내인 인장을 해야 되는데, 이 규격을 안 주면 도장이, 요따만한 도장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를 콩도장 그래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콩같이 생겼잖아. 콩도장을 일본말로는 마매니까 마매인 그래요. 이런 도장 언제 쓰는가 하면 금전 출납부에 123만 원 들어왔음 하면 맞다 도장 딱 찍어놓고 이렇게 적는 칸 도장 작은 도장 있어요. 마매인이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콩도장 그래요. 이런 거 등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글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규격을 딱 줬다고요. 또 이렇게 작은 거 써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중개사무소 도장을 옥새만한 거를 턱 써가지고 나 옥새같이 턱 찍는다 왜? 뭐 이래가지고 계약서면 그럼 계약서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도 안 보이잖아. 그럼 이런 도장 쓰면 안 돼요. 옥새같이 뭐 어차피 중개사무소 하는데 옥새같이 용문이 막 넣어가지고 이따만한 거 들고 도장 퍽 찍고 있으면 안 돼요. 얼마짜리? 7에서 30mm라고 규격을 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요. 이 규격까지 시험에 나와요. 10에서 30mm 해가 출제 한 바도 있어요. 10에서 30이 아니고 7에서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일명 이걸 뭐라 그런다? 막도장. 자, 중요한 거 법인. 법인은 무슨 도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아까 동그라미 하셨습니다. 법인의 인장을 등록합니다. 법인의 인장이라는 게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 나중에 만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법인이니까 서울중개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고 대표이사 이런 도장을 법인의 인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는지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하면 틀려요. 만약에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이사 김갑동 이 도장을 등록하면 개인 도장 됩니다. 개인 도장. 그래서 법인의 인장이지 법인의 대표자 인장하면 틀린다. 이런 거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배우셨죠? 법인은 뭐를 만들 수 있다? 지점을. 지점이 뭐라 그랬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데 분사무소는 무슨 인장을 등록합니까? 하니까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배인하고 탁 돌았는데 제가 지배인이 뭘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숨도 안 쉬고 그죠? 부킹 시켜주는 사람이 어디서 부킹은 또 해봐가지고 그죠?
부킹 시켜주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는 사람도 있고, 지배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강호동 이래요. 그 사람 진짜 어디 가봤어요. 명찰에 강호동 이런 거 달아놨거든, 지금 그죠? 그런 사람을 지배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강호동 같은 지배인은 사람 인자를 써요. 여기서 지배인 할 때 인이 도장인자입니다. 인장할 때 인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사용하는데, 이 지배인을 설명을 잘 하려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국민은행도 법인이잖아요. 본점이 어디 있을까요? 국민은행 본점이 서울에 있겠지. 국민은행 본점에서 국민은행,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 지점을 만듭니다. 그럼 수원 지점이 우리말로 하면 분사무소잖아요. 그러면 국민은행 수원 지점장 김갑동, 만약 이 도장을 등록했다. 그런데 지점장이 이얼순으로 바뀌면 또 이얼순 도장도 등록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법인에서 수원 지점 분사무소를 만들면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만들어서 보내줘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겠지. 국민은행 수원 지점장인 하는 도장을 딱 만들어서 보내주면 사람은 누가 바뀌더라도 이 도장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이렇게 불러요. 분사무소는 지배인 도장을 등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국민은행 등기부를 딱 떼보면, 법인 등기부를 떼보면 수원지점, 양평지점, 양산지점 다다다다 해서 도장을 딱 등록해 놓고 있다고. 그 도장만 사용하는 게 편리하잖아. 그죠? 지점장 도장을 다 등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지배인 도장을 사용할 수 있다까지 왔습니다. 등록하는 인장도 잘 보시고, 예, 내려가면 등록인장의 사용 의무, 그거 당연하지. 중간에서 한번 보시면 개공사 및 소공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 4번 위반 시의 제재. 자, 1번 개공사. 자, 인장등록, 변경인장의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록인장의 미사용 시에는 줄 것입니다. 6월 이내 범위 내에서 업무 정지 줄 거 놓고, 2번 소공사는 해서 인장 미등록, 변경인장의 미등록 및 지연등록, 등록인장의 미사용 시에는 역시 줄 것입니다. 6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뭐 받는다? 자격정지.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걸 하나 배웁니다. 인장을 등록해야 될 사람이 누구지요? 개공사, 소공사. 그럼 이 사람 위반을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이 위반할 거잖아. 그죠? 그런데 위반하는 제재가 달라요. 인장 등록이라는 하나의 제목 밑에 개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 업무 정지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6월 이내에 뭐예요? 자격 정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중요한 걸 하나 따라오는데, 우리 이 과목 중개사법에서는 하나의 주제 밑에, 하나의 주제가 뭐다? 인장 등록이라는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처벌하는 것 굉장히 단골 문제입니다. 이런 게 딱 세 군데 있어요. 나중에 배우지만 정보를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와 개공사가 제재가 달라. 그건 제목은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일하는 한 지문 밑에 위반하는 자의 제재가 다른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 네 군데가 딱 있는데 딱 시험 문제예요. 단골 문제로. 첫 번째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자, 다시 인장 등록은 누가 하는 거다? 개공사, 소공사가 하는 거니까 위반을 하더라도 요 두 사람이 위반하겠지. 그죠? 근데 개공사가 위반하면 뭐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 정지고, 소공사가 위반하면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예요. 그렇게 하나의 주제 밑에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거 잘 잡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또 자격 정지가 지금 오랜만에 또 중요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 교재에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다. 자격 정지 줄 것입니까? 줄 거 놓고 자격 정지만 나오면 또 노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노래 제목 적어 놓습니다. 자격 정지 밑에다가는 이, 인, 설, 개, 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격정지 밑에다가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 인, 설, 개, 검 적어 놓습니다. 자, 이, 인, 설, 개, 검 적었습니까? 자, 노래 제목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동그라미 합시다. 인의 동그라미. 인의 동그라미 했습니까? 자, 인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하고 있잖아.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다. 자격정지 노래 제목이 이인설설 개개검입니다. 센스 있는 분은 이렇게 또 들으면 좀 좋겠죠.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
이인을 설설 기게끔 만들면 자격이 정지되는구나. 그러면 좀 기억하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격정지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는다. 이렇게 큰 틀은 잡아놓는 거예요. 재밌게 묻습니다. 이인을 할 때 이인이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그건 몰라. 만약에 남자 같으면 두 놈을 설설 기게 만들면 자격정지 받아요. 또는 여자 같으면 두 녀를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다. 하여튼 제목을 기억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정지 받습니다. 그때 다른 거는 몰라도 인이 뭐다? 그 지금 했잖아. 인장동록 위반은 자격정지. 그렇게 해서 하나씩 따라 붙습니다. 이제 한 발씩 디딥니다. 교재 47페이지로 갑니다. 개공사 등의 의무 등 해서 이제 의무편 제일 중요한 파트가 출발합니다. 이 의무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러분 의무를 설명하고 싶어서 지금 여러분들은 법을 배우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시간이죠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는 법을 배우는데 법이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적으면 법을 이렇게 적어요. 그럼 법이 무슨 뜻일까요? 하니까 이 한자는 상형 문자다. 문자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죠. 뜻을 가지고 만드는 뜻은 표이 문자죠. 우리나라 한글은 표음 문자예요. 한글은 칙칙폭폭하면 바로 적어요. 칙칙폭폭을 적어낼 수 있다고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글자는 굉장히 우수해요. 닭이 우는 소리를 꼬끼요 이렇게 읽잖아요. 우리는 꼬끼요를 적어낼 수 있어요 글자로. 근데 중국말로는 꼬끼요 못 적어내요. 소리로 글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기 때문에 상형 문자인데 일단 법이라는 한자가 있잖아요. 이 법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니까 요 글자를 깨어서 설명하면 요것이 물숫자예요. 거기다가 갈것자를 보태서 법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물이 간다 이 뜻이에요. 자, 물이 간다 이 말은 진리다 순리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지 절대로 역행하지 않아요. 거꾸로 올라가지 않거든. 그래서 법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는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다? 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어요. 물이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 순리 이런 뜻이에요. 진리, 순리이기 때문에 법이 시라는 글자가 있어요. 하여야 한다 해놓고 단 그러하지 아니하다. 혹 그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역행하는 것들은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법이 시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단수조항이라 그러는데 자 어쨌든 법은 물이 흘러가듯이 만들었는데 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초등학교는 안 나올 거고 중고등학교도 교재 이래 나와요. 법이라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법은 의무도 있지만 권리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데 우리 지금 단원이 뭐다? 개공사의 의무편이 들어왔잖아. 법의 한가운데 지금 와 있다고. 그래서 이 의무편 중요합니다. 한 7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중요한 단원이 가고 있는데 참고로 그죠? 여담으로 이야기하지만 공인중개사법도 법이니까 권리와 의무가 규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중개사법을 전체를 공부를 다 해보면 그죠? 지켜야 될 의무는 98%, 권리는 2%밖에 안 줘. 그래서 억수로 신경질 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공인중개사법을 만드는 위치에 국회의원 좀 가거든. 우리 법에서도 권리를 좀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한 98%가 전부 의무라. 하여야 한다. 위반하면 100만 원짜리 과태료, 위반하면 자격정지, 전부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어요. 98%. 2%의 권리가 있는데 첫 번째 권리가 중개보수 청구권이에요. 계약을 체결하면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때 권리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는 뭐 같은 2개밖에 없어요. 뭐 같은 2개. 나머지는 전부 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위치에 가거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권리 이런 거 좀 주면 좋겠어요. 중개는 개공사만이 할 권리가 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개공사들이 위치가 좋아지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웃긴다 싶으죠? 그래서 그런 권리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의무가 98%입니다. 그 중에 의무가 첫 번째 의무가 뭔가 하면 개공사 등의 금지행위라는 의무입니다. 자, 금지행위가 무슨 뜻이죠?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의무가 7가지가 부여가 됩니다. 그죠? 이건 무조건 전부 다 암기사항인데 자 1번에 내려가면 쭉 내려가면 2번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형의 금지행위가 4개가 있습니다. 1번 당해 중개 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 말이 많으니까 거짓된 은행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번 법정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금품의 동그라미 사례 정려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3번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매매 동그라미. 4번 등록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 자를 뭐라 부른다? 무등록 개공사로 부르죠. 인 사실을 알면서 밑줄 하나 딱 꺼놓고 그를 통하여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옆에다가 협조 행위, 의뢰 적어요. 협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하나 더 내려가면 3번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하는 금지행위. 1번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관, 정서 동그라미를 중개하거나 그 정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이다. 그 말이에요. 2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직접 거래 동그라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쌍방 대리 동그라미. 마지막 3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이다. 핵심 단어 투기에 동그라미를 따갑니다. 투기. 자, 지금 금지행위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지행위는 여러분이 오늘부터 해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따라갈 겁니다. 금지행위 하면 노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건데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를 하게 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고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정서를 지금 동그라미 한 것들입니다. 직접 거래, 쌍방 대리, 투기를 조장하면 얼마? 3년에 2천이다.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앞으로 금지 행위 하면 무조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노래가 뭐라고요? 거금을 받고, 우리끼리 말하면 거금이 큰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금을 받고 매매하는데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에 해당되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드시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천이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따라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법조문으로는 7개인데 여러분 여기 연결하기는 8개로 전달해 놨어요. 이걸 왜 8개로 전달하는가 하면 느낌이 싹 옵니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인데 여기 정서 같은 내용을 하나 딱 걸어놓고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것은 요거 다른 거잖아. 전부 1년에 1,000인데 하나는 3년에 2천 들어오죠. 이 문제를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지금 3년에 2천이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 이런 것들을 또 갖다 붙여놓고 거짓되는 걸어놓고 금지행위로서 성격이 다른 놈은 요거 성격이 다른 놈이잖아. 이렇게 제목만 가지고도 문제를 잡도록 해놔야 돼. 이렇게 금지행위는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본 틀이에요. 틀을 딱 짜놓고 이제 살을 맞춰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필기는 다 됐고, 자, 설명됐습니다. 앞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금지행위다. 금지행위만 나오면 노래 제목이 뭐다?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을 벌고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들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천이다. 이거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자, 요게 돼 있는 사람들만 그가 뭐다? 아까 동그라미 했죠? 거짓된 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거짓된 은행. 지금 현장에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지. 예를 들면 그죠? 도로도 안 나는데 야, 내년에 도로 난다. 이 집 사라. 이 땅 사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거짓된 은행이라 그래요. 금이 뭐였죠? 아까 체크하셨잖아요. 초과하여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뭐를 초과하면 안 되죠? 중개 수수료보다 초과해서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 말이 초과 금품 따라갑니다. 매매는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매매업을 금지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파트 팔아주세요 하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다 중개를 잘해야 되는데 경호사 탁 보니까 물건이 괜찮거든. 내가 살게 딱 사요. 사놔놓고는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하니까 내 거 사라 팔아요.
중개를 하지 않고 뭐 한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경공사는 매매업을 금지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분이 아파트를 샀다 팔았다 안 하면 경공사가 뭐를 샀다 팔았다 해야 됩니까?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된다. 중개를 해야 돼. 개념 잡으셔야 돼요. 이 법은 중개사법, 중개법이지 매매법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오면 사놨다가 파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가 아니고 많다 이래야 되지. 그죠?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중개해가지고 받는 수수료보다 1년에 한두 번은 꼭 괜찮은 물건이 들어오게 돼 있어. 그죠? 그걸 내가 사놨다가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게 더 많아요.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더 목표가 더 커. 사실은. 중개해가지고도 수수료 받을 수 있지만 그거 1년에 몇 건 하는 것보다는 좋은 물건 1년에 몇 번은 들어온다니까요. 예를 들면 급매물이 들어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사놨다고 파는 게 더 많아요.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러면 적발되면 1년에 1,000인데 일단은 그 좋은 물건 오면 사놔야 된다. 안 사놔야 된다. 빛을 내더라도 사놔야 돼. 1년 동안 면회 다니기나 말기나 일단은 사놓고 봐야 돼. 그죠? 수업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중개업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죠? 중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기 재산 관리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그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들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하면 중개를 해서 받는 수수료도 있겠지만 자기 땅 잘 파는 사람들은 많아요. 손님 딱 괜찮으면 내 땅 사세요 그런다니까. 그죠? 그게 매매업이에요. 샀다 팔았다를 매매업이에요. 근데 지금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야 참 그러면 좋은 물건 하는데 사지도 못하고 중개만 하라는 게 참 현실적이지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정돼 있어요. 뭐가 올라와 있는가 하면 매매업을 이제는 금지를 안 시키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왜 그러면 당연히 다 하고 있는 걸 못하게 하니까 이 법이 잘못 만들어져서 개공사를 전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이걸 수정해줘야 된다 해서 여러 군데부터 바뀔지 안 바뀔지 지금 최순실 때문에 국가가 스톱됐잖아요. 국가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뭐 법 통과하고 이런 거 지금 안 하잖아 지금. 그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매매업을 허용하려고 신문에도 다 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원래 잘 되겠나 싶어요. 국가가 지금 스톱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매매업을 허용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법으로는 못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하게 돼 있거든 지금. 그죠? 법이 잘못돼 있는 모습이다.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는 매매업은 금지합니다. 금지하지만 속으로는 좋은 물건 쓰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빛을 내더라도 사야 됩니다. 갈로 열고 몇 년 동안 면회 간다. 1년 동안 면회 갈 수 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1년 동안 면회 갑니다. 1년 징역 1,000만 벌금. 협조 아까 체크하셨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이건 거 많아요. 현장에 나가보면. 지금 그죠? 중개사무소는 갖추고 있지 않는데도 중개를 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중개업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겠지.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파는 걸 계약을 하나, 거래를 하나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다방에 가서 씁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잘하는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작성해주면 수수료 50% 줄게.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제가 했는 스토리가 뭐죠?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계약서 작성해주고 하는 것을 협조하는 행위잖아. 그죠? 협조하는 행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1년에 1,000.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노래 제목부터 잡아놔야 돼. 금지행위는 첫째 뭐라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번다. 이렇게 기억해요. 1년에 1,000만 원이 마음에 안 들거든. 이번에는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이제 껑축 뛰어요. 3년에 2,000만 원은 확 올라가요. 그때 정서가 뭐냐 하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정서. 예를 들어서 이걸 딱지 그래요. 딱지. 딱지 같은 말 들어봤나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딱지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들어봤나요? 딱지가 있어야만 부동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 권리를 정서라 부르고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이에요. 대표적인 정서가 이겁니다. 주택청약부금통장 이거 들어봤나요? 청약저축통장 이런 말 들어봤나요? 3년 넣으면 1순위다. 2년 넣으면 2순위다. 이렇게 권리를 주는 것들을 사고 팔다가 적발되면 3년에 2천 그런 소리예요. 이걸 일명 딱지를 거래한다 그래요. 그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니까. 그죠? 그것을 정서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청약예금 통장, 부금 통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사고 팔고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 있어요.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그죠? 이걸 지금 주택 청약 좀 3년 넣는 거 있으면 1순위 주면 내가 1순위 갖고 파면 아파트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잖아. 이런 것들을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서. 그 다음 직접이 아까 뭐였죠?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금 직접거래, 쌍방대리 이런 모습이 여러분한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인문관에서는 뭐를 기억해라? 제목을 기억하라고 가고 있다고. 직접거래, 쌍방대리는 3년에 2천. 그리고 투기, 부동산 투기는 뭐 거의 다 나오는 말이죠. 탈세를 목적으로, 탈세가 뭐죠?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무한다, 금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탈세 조장 앞으로도 많이 배우겠지만 갑으로부터 을로부터 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등기하고 거래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니는 넘기면 되고 니는 받으면 되잖아. 나를 빼고 요렇게 가세요. 이를 중간생략 등기라 그래요. 왜 요렇게 가라 그랬죠? 내가 요거 등기하는 순간에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그죠? 또 요거 등기하고 파는 순간에 양도세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략하겠다 이 말이잖아. 그죠? 탈세를 목적으로 이런 중간 생략 등기한 것을 투기 조장이라 그런다고요. 적발되면 어떻게 된다? 3년에 2천 그 말이에요. 투기, 탈세를 목적으로 투기를 조장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있는 을이라면 그죠? 요거 등기하고 거래하고 또 등기하고 팔겠습니까? 요렇게 가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가야 되지. 그래야 돈 되지. 그죠? 세금을 빼면 뭐죠? 이 중간 생략 등기도 법을 공부할 때는 많이 듣습니다. 근데 주로 요 을이 누가 되는가 하면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이 사람이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가? 한번 봐요. 갑이 내 땅을 1억에 팔아주세요 라고 개공사한테 의뢰했어요. 그럼 개공사가 손님을 만나서 거래를 잘해야 되는데 땅이 싸거든 괜찮거든 그지? 내가 살게 그래요. 그리고는 계약금 1,000만 원만 딱 걸어요. 계약금만 1,000만 원 딱 걸면 이제 이거 내 부동산 내가 관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땅 사러 다니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니까 병을 만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팔아요. 그럼 2억에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계약금 받아서 넘겨주고 중도금 받아서 넘겨주고 잔금 받아서 넘겨주면 1억 남잖아요. 근데 등기해버리면 양도세 취득세 내면 다 꽝인데 그죠? 그러니까 니는 넘기면 되잖아. 니는 받으면 되잖아. 나를 빼고 이렇게 가라가 개공사가 많이 하게 된다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지금은 가벌병 세 사람만 그렸죠. 가벌병정 무까지 가요. 무는 이거 한자가 안 돼가지고 한글로 썼어요. 한자가 안 됐으니까 한글로 써서 이렇게 어떤 사람 나가는데 선생님 이렇게 쓰는데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염 쳐다봤어요. 나도 쓸 줄 알아요. 저는 그죠? 재밌게 이야기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무자 이랬습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학생이. 속으로 철도 없다 이래 생각해요. 철. 가벌병정무까지 갔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 넘어가요. 이 전부 다 이 중간에 사람들이 누구다? 개공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개공사들끼리 가격을 계속 올려요. 자고 나면 2천만 원씩 오르는 거라. 한때 아파트 자고 나면 땅값 오른다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이때 못 들어간 사람 분통 터집니다. 사놓으면 2천만 올랐다는데 지금 한 달 만에 2천만 올랐는데 계속 올라간다고. 누가 올린다고요? 개공사들끼리 막 올리. 그래서 마지막에 터커덕 잡는 사람은 상투 잡았다 이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디서 놀아야 된다? 이쯤에서 놀아야 돼요. 이쯤에서. 지금 이야기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이야기인데. 자, 앞으로 있는 이야기 수업하면서 할 테니까 일단 지금은 금지행위를 기억하셔야 돼요. 금지행위. 금지행위 하면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그 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1년에 1,000이 마음에 안 들거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000이다. 하고 이제 다 가사를 따라갑니다. 그 금 할 때 그가 뭐다? 거짓된 언행. 금 하면 초가 금품 수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무등록 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면 1년에 1,000입니다.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를 하면 3년에 2,000이라는 금지행위를 공부하셨습니다.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중개계약 일반이라는 단원으로 접어드는데 자 이제 의무편에서 또 중요한 단원이에요. 지금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중개계약하고 들어왔어요. 중개계약에 대해서 첫째 점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상단 중개계약의 개념 중개계약이란 줄 것입니다.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여기까지만 줄 닦았습니다.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덕실병에 관한 행위에 대해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것 이를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지금 쭉 읽은 말이 그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 갑이 있고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이랬잖아요. 줄 걷는 게. 그럼 의뢰인이 개공사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것을 중개계약이다 이런다고요. 이 사람 무슨 계약합니까?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하는 중개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니까 매도인도 의뢰인이잖아요. 매도인이 내 땅을 좀 팔아주세요 하는 것도 뭐다?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딱 보시면서 앞으로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중개계약이 무엇입니까? 하면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다?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중개계약.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림으로 익히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익히게 하려고 굳이 거래계약하고 차이를 아십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해줘요. 거래계약은 무엇입니까? 하면 갑하고 을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거래계약이라 그래요.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 적어라. 그럼 뭐라고 적어야 돼요? 의뢰인과 누구 사이에?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거래계약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지금 중개계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법률의 기초인데 이조차도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조차도 안 된다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1년 이상 중개법 이 과목을 공부했거나 또는 이 과목에 의해서 합격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조차도 오늘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야, 당신은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공부했는 사람들한테. 50%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그놈이 돼 이럽니다. 날 셉니다. 완전히 그놈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중개 현장에서야 그죠? 중개계약이나 거래계약 구분 안 해도 돼요. 아파트만 잘 팔면 되는데 시험 치는 학생인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분 못하면 그 다음부터 점수가 연결이 안 된다고.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중개계약서 법정 양식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양식은 없어. 근데 이걸 5년간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다르다고.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이. 뭔가를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놈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한 번은 양식이 있다 그랬다가 시험에 또 없다 그랬다가 보관 안 한다 그랬는데 한단다 하고 막 시험에 넣을 때마다 틀리는 거라. 뭐 때문에? 거래계약과 중개계약을 구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큰 발을 디딘 게 여러분 대답해요. 중개계약이란 뭡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그림 보면서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것.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 되겠습니까? 이거 구분해놔야 된다. 이거를 1년 이상 공부했다는 사람조차도 구분을 안 해서 밖에서 물어보면 그놈이다 하는 사람이 50%는 나온다니까. 그죠? 그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남학생이었다면 여러분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학생한테 물었으면 답이 그게 그거다 이러고 앉았다니까 지금. 그죠? 날 샌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거. 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이 다른 거니까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답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거래계약이 중요한 게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중개계약을 하는 이유가 거래계약을 성립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거래계약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 중개계약에는 누가 개입돼 있다? 개공사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더 중요해요. 뭐 둘 다 중요하지만. 그죠? 그래서 개공사와 의뢰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중개계약이라 한다. 중개계약 개념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1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거나 합격해서 현장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가 있으면 꼭 한번 물어봐요. 니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의 차이를 아십니까? 물어보라니까요. 50%는 그놈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날 셉니다 완전히. 자, 그럼 중개계약 개념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조문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중간에 거 생략하고 제일 밑에 봐요. 48페이지. 자,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공사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게 있다 그랬죠.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줄 것입니다.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 하는가 하니까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요.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라는 중개계약이 문서로 일어난다, 말로만 한다. 전부 말로만 하잖아요. 여러분이 매수자 한번 대보십시오. 개공사한테 아파트 하나 구해주세요 라고 말로 하지 우리 계약서 적자 이런 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사가 자꾸 분쟁이 일어나요. 말로만 해놓으니까. 마찬가지 여러분이 내 아파트를 좀 팔아주세요 라고 중개계약을 말로 하지 계약서 쓰자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중개계약이 전부 구두로 일어나니까 언제는 비싸다 그래놓고는 바가지 썼다, 뭐 수수료는 얼마를 받기로 해놓고는 많이 달란다, 작게 달란다 등등등등. 그죠?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을 중개계약서를 딱 적으면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면 수수료는 어떻게 하자 이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의뢰인은 개공사에게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런다? 임의적 사항으로 도입이 됐어요. 지금 현장에서 안 하고 있는 거를 무조건 작성을 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법에서. 그죠? 그래서 작성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 작성을 하되 반드시 적어야 되는 필수 기재사항은 있다 하고 들어오는데, 계약서를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적게 되거든 반드시 네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된다. 1번 오른쪽으로 가면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는 적어라, 이 말이에요. 물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가 동그라미, 3번 예정 가격에 대해서 중개 보수 수 동그라미, 4번 의뢰인과 개공사가 준수할 사항 준 동그라미. 1번 놓친 사람이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할 때 물에다가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가죠.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한 거,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딱 보는 순간 여러분 느낌 뭡니까? 이 중개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 조세에 따른 사항 이런 거 하나 턱 걸어놓고 다음 중 필수 기재가 아닌 것, 이런 거 틀렸잖아요. 4개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 너무나 좋아요, 이런 취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따라갑니다. 중개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게 되거든 반드시 뭐를 기재해야 된다? 물가 수준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물이 뭐다?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가사는 천천히 따라가도 돼요. 시험 칠 때까지 알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꾸 이렇게 큰 줄기들을 딱딱딱 잡아놓습니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뭐다? 물가 수준을 기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중개계약의 서론입니다. 이 서론을 왜 걸었는가 하면 밑에 3번 전속 중개계약 찾았습니까? 거기 왕별 딱 그려 놓으셔야 돼요. 왕별, 별도 크게 그려라, 이 말이에요.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지금 중개계약을 이렇게 서론을 깔고 나면 반드시 따라 붙는 말이 전속 중개계약이고, 이 전속 중개계약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왕별을 딱 그려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공부했잖아요. 갈로 열고 2개, 글자가 2개 더 붙었죠. 전속 중개다. 그죠? 이거부터 물어봅시다. 중개계약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 방금 했잖아. 의뢰인과 개공사 사이에 일어나는 게 중개계약이에요. 근데 글자가 2개 더 붙었다니까 전속으로 중개를 한다. 어떤 뜻일까요? 첫째 줄에 이렇게 갑니다. 1번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공사를 정하여 그랬습니다. 특정한의 동그라미, 그 개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 조문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물건을 팔아달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특정한 개공사 A에게만 팔아주세요 라고 전속으로 의뢰를 한다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하니까 이 형태가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읽었는 조문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렇게 탁 보고 나니까 A라는 개공사는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래, 이런 느낌 알죠? 유리하잖아요. 내만이 팔 수 있는 물건이니까 수수료 받을 확률이 아주 많잖아요. 그럼 개공사 유리해요. 의뢰인, 갑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갑도 유리해요. 한번 봐봐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일반적인 중개계약은 이렇죠. 갑이 하나 팔아주세요를 A에게만 의뢰한다. 여러 사람 B, C 등 누구에게라도 의뢰할 수 있다. 누구에게라도 의뢰할 수 있잖아요. 해놓고는 수수료는 누구한테 줍니까? 제일 먼저 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지급하잖아요. 자, 이게 지금 보통 일어나고 있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의뢰인은 그죠? 누구한테 줘도 수수료 한 번은 줘야 돼. 한 번은 주는데 여러 사람한테 해서 먼저 한 사람에게 주겠다. 이렇게 되니까 첫 번째 A, B, C, D라는 개공사들이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빨리 팔아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런데 빨리 팔려고 노력하려면 이 물건의 가격을 깎아야 된다, 올려야 된다. 깎아야 돼. 지금 1억에 팔아달라는 걸 1억에 못 팝니다. 8천 합시다, 7천 합시다, 6천 합시다. 자꾸 깎아야 빨리 거래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물건 값이 자꾸 내려와요. 자, 내려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어차피 일하다가 한 사람만 수수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일 못하는 사람들은 나머지는 수수료가 뭐 됐다? 꽝 됐잖아. 그러면 시간과 경비와 노력을 투자했다가 대가가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열심히 다니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계약 체결했다. 이래 버리면 나는 꽝 됐잖아. 그죠? 갑자기 그 물건이 좋다고 이야기하다가 바퀴벌레 3,000마리 나오는데 하면서 이제 물건에 대해서 막 흠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봐요.
의뢰인도 수수료를 줘도 누구한테 한 번은 줘야 되는 거. 그죠? 이렇게 여러 사람한테 의뢰했다가 한 사람만 주고 나머지들은 꽝이 되니까 원수가 많이 접근다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의뢰인도 유리하지 못해요. 근데 여기 와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특정한 사람에게 딱 할 때는 믿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겠죠. 그럼 이 사람 열심히 일한다, 대충 한다.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 내가 수수료 받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나는 신뢰성 있는 사람한테 맡겨놨으니까 수수료 한 번을 주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딱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태를 딱 보고는 둘 다 유리한 형태다라는 말을 느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용 중에서 가장 불리한 형태를 찾으시오 하면 답이 일반 중개계약, 불리한 거예요. 가장 유리한 것은 하면 전속 중개계약이에요. 여러분 속으로 별로구만 싶어도 쉼들 때 그래 따라와야 돼요. 별로네 계속 앉았으면 한 2년 동안 공부 더 해야 된다니까 나하고 지금 그죠? 그래서 둘 다 유리한 형태 하면 답이 뭐다? 전속 중개계약. 둘 다 불리한 형태는 하면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입력을 딱 시켜놔야 돼. 일반 중개계약도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것도 괜찮구만 이러고 있으면 날 샌다니까 지금 그죠? 둘 다 불리한 형태라니까 그죠? 그렇죠. 그럼 둘 다 유리한 형태인데 이 전속 중개약을 딱 보니까 단점이 하나 안 있습니까? 무슨 단점? 자, 갑이 한 사람한테만 팔아달라고 했는데 이 A가 능력이 없어. 잘 일을 못하거나 또 부지런하지 않아. 예를 들면 A가 내 필리핀에 골프 치고 와서 팔아줄게. 이러면 지 필리핀 갔다 올 때까지 이 물건 못 판다는 문제가 돼요. 단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 A에게 의무를 딱 부여해요. 의무가 무슨 의무인가 하면 반드시 일을 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는 위반하면 전부 제재가 다 붙어요. 무슨 의무가 있다? 첫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어요. 이 물건이 아파트라고 치고 15층 중에 13층에 있는 아파트로서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고 은행 대출은 얼마나 돼 있고 초등학교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이런 정보를 빨리 올려야 살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 그죠? 정보 공개의 의무. 그리고 전속 중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를 부과해요. 일반적인 중개에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지 안 해도 되지만 전속자는 반드시 작성해야 될 의무. 그리고 업무 처리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속 중개계약서상의 의무인데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의무만 들으면 되고 이제 기본 수업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면 이걸 위반하면 제재가 뭘로 갑니다. 자꾸 이제 그렇게 따라 들어갈 건데 이 업무 처리라는 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느껴봤나요? 일반적인 중개계약을 하면 이런 업무 처리의 의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예를 듭시다. 여러분이 단독주택에 살아요. 근데 이제 1층에 주인집이죠. 2층에 방이 한 칸 비었어. 그럼 이걸 세를 놔야 되는데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다 하고 개공사한테 가서 우리 2층에 있는 방 한 칸을 세를 좀 놔주세요 하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공사가 알았어 하고 이렇게 메모해 놓겠죠. 한 20일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손님도 안 데리고 와.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이 20일 만에 개공사한테 가가지고 왜 우리 세 놨는 거에 손님이 아무도 없느냐 하고 이렇게 가니까 개공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언제 의뢰했지요? 이럽니다. 갑자기 띵한 소리 합니다. 그래 장부 막 찾아보더니만 여기 있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손님을 못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이게 금액이 작은 거니까 내 물건을 지금 관리하는지 안 하는지 좀 이렇게 의심스럽죠. 그래도 좀 잘 빨리 해주세요 하고 돌아왔겠죠. 한 20일 지났는데 그럼 20일 지났어도 20일 40일 지났잖아 벌써. 그죠? 세를 빨리 났으면 한 달 월세를 받아도 받았을 건데 또 아무도 소식이 없어. 그러면 또 내려가 봅니다. 중개사무소에. 그때 의뢰했는 거 왜 아무 연락이 없습니까? 하니까 이번에는 중개보조원인동 뭔동 떠 앉아가지고 언제 의뢰했는데요? 이럽니다. 또 황당한 소리 합니다. 그래 또 장부 막 찾아봅니다. 아 여기 있네. 우리가 뭐 이렇게 광고했는데 뭐 아직 손님이 없어서 연락 못 했다. 이럽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내 물건을 관리하고 있는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팽개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고 지금. 그런데 전속 중개를 딱 체결하면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를 통지해줘야 돼. 이렇게 광고를 어디 하고 이렇게 손님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직 아무도 안 왔더라. 아니면 월세가 비싸니까 좀 깎읍시다 라든지 뭔 내용이 있어야 진행이 될 거 아니라 지금 그죠? 그래서 황당하게 일반적인 중개계약보다 전속 중개를 하는 게 훨씬 법률적으로 의미 있게 만들어 준 거예요.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그 의무를 보는데 하단에 보시면 3번에 1번 정보 공개의 의무 있죠. 첫째 줄 읽어야 돼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며칠 내로 7일 내로 7일에 동그라미 해놓고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넘어갑니다. 4번에 보면 공개할 정보가 뭐냐?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정보가 뭐냐? 하니까 4번에 박스 1 찾았습니까?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필요한 사항, 제일 앞에 중 동그라미입니다. 2번 벽면과 도배의 상태, 도 동그라미입니다. 양이 많죠? 3. 수도 전기할 때 수 동그라미. 여러분 수만 보면 수도만 찾아내. 그럼 수도만 찾아내면 저절로 전기, 가스는 갖다 붙습니다. 4. 도로와 대중교통수단, 도 동그라미. 5번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인데 소 동그라미. 그리고 그 줄 끝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각 권리자의 주소 설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한 건데 시험에 잘 나와요. 그것도 줄 하나 꺼놓고. 6번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공 동그라미. 7번 예정 가격 동그라미 공시지가 공 동그라미. 그런데 또 하나 붙었죠. 단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도 줄 하나 꺼놓고. 자, 양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은 시험 치는 그날까지 도사되도록 만들 거예요. 지금 정보를 공개하는데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뭐냐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동그라미 한 게 이거예요.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한다까지 온 거예요.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저절로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는 줄줄줄 나올 건데, 자, 중이 뭐였죠? 중 하면 중개대상물 이렇게 나가요. 여러분 그까지 알 필요 없다고 중 딱 잡는 거예요. 도 하면은 도배를 기억합니다. 도배하면 자동으로 벽면의 상태 따라갑니다. 수 하니까 뭐가 보입니까? 수도 찾아내. 그럼 수도만 찾아내면 저절로 붙는 말이 전기, 가스 등 시설물. 여러분 아파트를 거래하는데 이 아파트는 중앙집중식이다, 뭐 기름 보일러가 돼 있다, 뭐 도시가스가 들어온다,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된다고. 그 다음에 도가 도로에 18m 도로를 물고 있고 지하철하고는 몇 미터 거리에 있다. 또는 초등학교는 시장은 몇 미터 거리에 있는 아파트다. 설명해 줘야 돼요. 아파트 구입하는 사람은 초등학교가 몇 미터 있고 시장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뭐다? 소만 보면 소유권 딱 갖다 붙는 거예요. 소유권만 갖다 붙으면 저절로 따라오는 말이 뭐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관계도 공개해라. 이 아파트는 농협에 대출이 2천만 원 돼 있어. 이런 걸 해줘야 살 사람이 나타난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 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인적사항은 절대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번 봐요. 이 거래계약은 거죠. 거래계약은 갑하고 월 사이에 일어나는 계약이죠. 계약이 체결되려면 계약서에 매도인 김갑동, 매수인 이일순 다 적는다, 안 적는다? 적어요. 생년월일, 주소 다 들어가요. 그래서 거래계약에는 인적사항이라는 말이 안 나와. 근데 지금 중개계약에서는 지금 손님이 확정됐다, 안 됐다? 손님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물건의 정보를 올리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싱거꾸로 그죠? 개공사가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는데 이 물건을 빨리 팔고 싶어서 소유자가 돌싱입니다. 이런 거 공개하면 안 돼. 그죠? 갈로 열고 화려한 돌싱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더 잘 팔릴까봐.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돌싱이 뭔지 아십니까? 몰라도 되는 걸 또 다 알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거는.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이 뭐지요? 공법상 제한사항. 이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이다.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런 공법상의 제한사항을 공개합니다. 얘가 뭐지요? 거래 예정가격 3억에 팔 것이다. 그래야 손님을 찾을 수 있잖아. 예정가격. 공이 뭐였죠? 공시지가인데 여기도 하나 붙었죠. 임대차일 때는 할 필요는 없다. 공시지가는 매매할 때 가격으로서 중요하지. 새 사는 사람이 공시지가 알아본들 도움 있다 없다? 없다고 됐죠. 아주 양이 많습니다. 양이 많은데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못 지나간다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정보를 공개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중, 도, 수, 도, 소, 공의 예공을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저절로 만들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였습니다. 오른쪽 51페이지에 보니까 위반 시의 제재 보이시죠?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 위반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의무편에서는 무조건 위반이 따라 붙는데 지금 있는 단원도 빡빡한데 여기다가 뭐를 위반하면 얼마에 해당되고 하면 어지러지해진다고요. 위반은 천천히 가도 돼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하단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다음 주 수업인데
컴퓨터를 통해서 부동산을 거래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앞으로 세월은 그런 세월이죠. 컴퓨터를 통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도 제주도 땅을 거래할 수 있는 세월이잖아. 그죠? 그것을 거래 정보망이라고 불러요.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